음. 네, 안녕하세요. 예, 한동영 방송에서 다시 반갑게 뵙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예, 한동영에서 다시 뵙습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자님, 한동영 잘 듣겠습니다. 예, 아이자님 감사합니다. 아, 계속 지금 비가 연일 오고 있어갖고 그치질 않네요. 예, 하여튼 인터넷이 문제없이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통영 방송 24년 9월 5일 방송. 한동훈 대표는 범죄당에 말리지 않는다. 한동훈 체제 핵심 민생에 집중하면서 범죄당 음모에 대응하고 있다. 예. 여러분, 제가 그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정말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리고 준비된 리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보면 정말 좀 믿음직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런 거 우리가 왜 컨설팅을 왜 받냐 하면 내가 내 상황에 이렇게 몰입하고 있으면 내가 제일 잘 알 것 같지만 사실 객관성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상황을 좀 한 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객관적인 시각 그런 거를 갖다가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똑똑해서 그런지 아니면 준비가 확실히 돼 있어서 그런지 거기 이렇게 끌려다니질 않아요. 몰입해 갖고 끌려다니질 않아요. 계엄 이슈가 나오면 다 그냥 계엄, 계엄, 계엄 서로 이제 계엄만 떠들거든요. 왜? 그게 이제 큰 화두니까. 그리고 또 정치인들은 언론에 또 한 줄 나오려면 그때 당시에 그 화두되는 말을 갖다가 관련 있는 말을 해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오세훈도 한마디 하고 그런 게 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아이고 열정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대중한테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그냥 별 그렇게 크게 관계도 없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왜 그토록 특검, 탄핵에 이어 근거가 없는 개헌까지 제기하는지 국민 전체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게 볼모 잡혀 퇴행만 거듭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SNS라도 이렇게 한 줄 써줘야 그게 기사화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데 왜 홍준표 씨는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엄에 대해서. 이참에 또 홍준표 씨도 이렇게 한마디 떠들어야 계엄이 뭐 이러쿵저러쿵 떠들어야 또 기자들이 한 줄 써줄 텐데 계엄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좀 이상합니다. 예.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이슈에 자꾸 이게 블랙홀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예. 하지만 한동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의 그게 나왔느냐 하면 제가 이제 문재인 관련된 거는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이 여의도 연구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단독으로 해갖고 여당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의 김소희가 유력하다. 김소희가 누구냐? 김소희는 바로 이분이 김소희 씨라고 하네요. 예. 저도 김소희 씨 잘 모릅니다. 예, 이분이 김소희 씨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장면은 뭐 이거 임명장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왜 임명장을 줬느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격차 해소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김소희 간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분이에요. 김소희가. 그래서 지금은
격차 해소 특위, 이걸 갖다가 뒤에 이렇게 크게 적어 놓을 정도로, 예,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 이 격차 해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국힘의 그 핵심 그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격차 해소를 한다는 게. 이 키워드에 간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이 간사라는 게 우리가 이 간사는 이 지위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뭐죠? 기독교 단체에 무슨 뭐 간사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약간 좀 이렇게 그 레벨이 높지 않은 건데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그 국회에서 그 간사를 한다. 그럼 굉장히 파워 있는 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사위를 하는데 거기 여당 간사가 있고 야당 간사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간사가 그 법사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야당 간사, 여당 간사가 이렇게 셋이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 회의를 어떻게 지금 그 유상범 의원이 그 법사위원회 간사로 있지 않습니까? 국힘에.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 간사가 총대를 메고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컴플레인 할 거는 정확하게 사과하세요. 사과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 갖고 강력하게 또 밀고 나가고 또 회의를 갖다가 주도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모이는 안건은 어떤 주제로다가 회의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해 주겠다. 난 동의 못 한다. 이 결정을 갖다가 그 위원이 쭉 있지만 이 한꺼번에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딱 세 명이서 하는 겁니다. 그 상임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여당 간사, 야당. 그러니까 간사라는 거는 이 국회 쪽의 직책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김소희 씨가 격차 해소 특위 임명장을 이렇게 수여받으면서 거기에 지금 특위의 간사로 임명했다. 그럼 직책이 높은 겁니다. 이게 낮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분이 그 김소희 씨가 지금 그 한동훈의 그 여의도가 결국은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동훈 뭐 같이 보시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싱크탱크의 여의도 연구원의 개혁을 취임 후 핵심 목표로 내건 가운데 조직 인력 변화에 밑구름이 그려졌다는 평가다. 이렇게 왜 이미 이제 이게 인선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미 이제 그림은 딱 그려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는 뭐 계엄이다, 뭐 무슨 뭐 오염수다, 무슨 뭐 음모론이다 이런 거에 이렇게 몰입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몰입이 되지 않고 물론 대응을 갖다가 하고 오늘도 뭐래죠? 그게 장난이냐? 지금 뭐 그 정치가 장난인 줄 아냐? 이렇게 갖고 한번 깠잖아요. 그렇게 잘 디펜스도 하고 공격도 하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나가야 될 거는 민생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아무리 뭐 무슨 전술을 쓰고 전략을 쓰고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만든다 해도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이 중요한 부분은 차질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추진해 갖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여기엔 또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예, 여초봉선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이영숙님, 아이고, 이영숙님, 예, 감사합니다. 검사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멤버십 가입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영숙님. 예.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그 알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통령 채널에 멤버십으로 이번에 많이 좀 후원을 해주셔라, 도와주셔라 이렇게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그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의도 연구원을 갖다가 지금 여의도 연구원은 지금 어떤 와중에 있다고 그랬죠? 외부에서 컨설팅을 갖다가 받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의도 연구원을 갖다가. 그러니까 전문 그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턴트들한테 이게 최초 일이라고 그럽니다. 여태까지 뭐 이 범죄당도 그런 적이 없고 국힘도 그런 적이 없대요. 유사 이래로. 그런데 역시 한동훈 대표가 남이 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또 남이 볼 수 없는 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여의도 연구원을 갖다가 개혁하기 위해서 외부 컨설팅을 받아서 그래갖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으로 내년 1월 1일에는 출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이 인선을 갖다가 미리 해야 되나? 지금 여의도 연구원 부위원장 뭐 김소희가 유력하다 이렇게 단독 기사가 났는데 그럼 왜 이게 하느냐? 그 컨설팅 과정에서요. 누가 붙을 거 아닙니까? 뭐 기업으로 치면 제가 정치 컨설팅 업체들은 잘 몰라 갖고 예를 들어서 뭐 맥켄지나 모니터나 뭐 AT컨이나 이런 굉장히 그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펌들입니다. 이 기업 제가 이제 기업 쪽은 좀 알죠. 예. 이 컨설팅 쪽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가 정치 쪽에도 그런 데가 있을 거잖아요. 정치 그 컨설팅 그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가 인제 국힘을 갖다가 컨설팅한다. 그런 데가 그랬죠. 대개 3 개월에서 6 개월 이렇게 텀을 두고 하는 거라고. 예. 뭐 한 달 컨설팅 이런 거는 별로 없고요. 아마 기본 단위가 3 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 개월이면 지금 딱 맞잖아요. 뭐 9, 10, 11 이렇게 하든지 10, 11, 12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올해 안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컨설팅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외부 컨설팅을 할 때 그 내부 인원이 누가 거기 참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컨설팅 회사는 컨설팅의 딱 그림을 갖다가 그 분석을 하죠. 컨설팅의 분석은 뭐 간단합니다. 이제 크게 보면 간단해요. 처음에 그 분석을 하죠. 분석은 왜 합니까? 지금 여의도 연구원의 문제점이 뭐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돌아간다. 그리고 이런 거는 참 잘 돼 있다. 그래 갖고 그 강점하고 약점을 갖다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점은 계속 살려나가고 약점을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거냐?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예. 또 강점은 어떻게 잘 발전시켜 나갈 거냐?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방향을 결국은 컨설팅이라는 게 방향인데 방향 제시인데 그 방향 제시를 해 주고 그 회사는 이제 빠지는 거예요. 왜? 자기 임무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그 컨설팅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갖다가 받았으면 그걸 갖다가 계속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그걸 차고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컨설팅을 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 갖고 컨설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컨설팅한 사람이 빠져나갔을 때 여기에서 그 내용을 갖다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흐지부지하다가 원상복귀가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아주 이 고질병입니다. 어떤 조직의 그 고질병인데 그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서로 막 분석하고 주고받고 뭐 논의하고 토의를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 내부 인원, 국힘의 여의도 연구원에 내부의 핵심 인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 갖고 같이 분석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같이 그걸 갖다가 뼈저리게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 컨설팅 펌이 빠져나간 후에도 그 흐름을 따라 갖고 계속 그거를 갖다가 개혁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어떤 인선을 한다는 게 뭐 부원장의 김소희가 아직 뭐 발표된 건 아니지만 벌써 이렇게 단독 기사로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단독 기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만간에 발표가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 싱크탱크를 정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각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를 갖다가 주재키로 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그 최고위원회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가 갖고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면 경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면 경상도 그 현장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거기서 최고위원을 하면서 그 지역의 또 문제점이나 어떤 민생 그런 것들을 갖다가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 행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래서 추석 당대표의 명의 선물 대신에 해당 비용을 기부에 쓰기로 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각 지역별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방을 추진하고 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기사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도 그 선거 총선 도중에
그 설이 꼈잖아요. 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설 때의 관례는 뭐였냐면 그 당 차원에서 그 외교관들한테 외교관이나 외교관 가족들한테 선물을 준비해 갖고 그 설 선물을 갖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동훈 그 당대표가 그때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갖다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그거 선물을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외교관 가족들과 외교관들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지만 그거 대신에 이번에는 그 예산을 갖고 우리 그 뭐야 그 연탄을 사다가 그 연탄이 필요한 조금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한테 그걸 나눠주자. 그렇게 결정을 해갖고 그 선물을 안 보내고 다 연탄을 사고 또 실질적으로 뭐 1,000장인가 2,000장인가를 갖다가 그때 날랐습니다. 그때 뭐 그 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그 비상대책위원도 같이 그때 뭐 한지아도 위원이었고 김경률도 위원이었고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 연탄 봉사, 연탄을 나르고 1,000장인가 2,000장인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추석 때 선물을 돌리는 것보다는 그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갖다가 기부로 하자. 기부를 하자. 그 비용을 갖다가 돈이 꼭 필요한 쪽에 우리가 기부하는 걸로 추석 선물을 대신하자. 이렇게 역시 그 한동훈 대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생각하는 게. 예. 자, 그다음에 지금 심각한 게 그 의료 문제 아닙니까? 그 추석 때 또 의료 대란 엄청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 추석 연휴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당분간은 아프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응급실 상황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당분간 아프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한동훈 대표가 또 그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장상윤 사회수석, 그러니까 용산에 사회수석과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논의한 게 뭐냐? 의료개혁. 지금 이제 한참 그 의료 대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4대 개혁에 대해서 서로 비공개 회의를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보면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5일 국회 본청에서 장상윤 대통령 사회수석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당부하며 의료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한동훈 대표가 뭐 겸 그러지만 거기 말려들지 않고 한동훈 대표는 갈 길을 갔네. 민생에 대한 뭐 의료라든가 뭐 연금 개혁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그런 개혁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사회 또 어려운 사람 돌보기 또 뭐 그런 거 기부 행위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오늘 썸네일로 썼던 그 최태원 회장 SK의 최태원 회장을 만들어 갖고 그 반도체 특별법 초당적 지원에 대해서 또 논의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말하기를 이건 뭐 영상이 떠 있는 얘기인데 이거 공개를 좀 했기 때문에 경제에 청량한 바람이 불기를 바란다. 지금 너무 힘들다. 경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5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경제에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음. 드림하이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드림하이님, 안녕하세요. 한동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진규리님, 새로운 아이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그 한동훈 대표, 정말 똑똑하고 뭐가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이렇게 중심이 확고해서
자기 생각이 확고하고 플랜이 이미 딱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범죄당해서 계엄계엄 이렇게 떠들어도 거기에 이렇게 휘말리지 않고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다. 또 거기에 대한 공격을 적절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오늘 그 아침에 있었던 그 최태원 회장과 한동훈 대표의 그 회담. 그러니까 찾아온 거죠, 당사로. 국회로 찾아온 거죠. 예. 그 최태원 회장이 국회로 와갖고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미팅을 했고 이제 한 가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철규, 이철규가 거기 같이 합석을 했습니다. 회의에. 그 이철규는 왜 합석을 했느냐? 지금 국회 상임위 중에 뭐 무슨 뭐죠? 상공 무슨 위원회인가요? 예. 어쨌든 이 경제 관련 그 위원장을 갖다가 지금 이철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 반도체 얘기는 또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 위원회, 무슨 상공위원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이철규도 참석을 했는데 그 영상에 보시면 이철규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 악수하는 그 폼새를 보세요. 이거 뭐 거의 갑자기 기가 죽어갖고 요새 이철규가 기가 죽었는지 그냥 그렇게 거만하던 한동훈을 갖다가 패칭하고 그렇게 못마땅해 갖고 눈을 부라리고 난리를 치던 이철규가 오늘은 정말 그냥 그 허리 고개 허리 그냥 팍 숙이고 술동훈한테 인사를 이렇게 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내가 우습기도 하고 너무 아주 뜻밖의 그런 장면이라서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예. 음, 이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뭐죠?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찍었느냐? 그거는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달라. 문재인의 그 불의, 문재인의 범죄를 갖다가 처벌을 해달라. 그런 의미로 했는데 지금 뭐 2년 반 동안 그냥 미적미적 하다가 최근 들어갖고 아주 급물살을 타게 지금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큰 건이 두 개라고 그랬죠. 그 문대하고 관련된 그 제3자 뇌물죄의 큰 건은 뭐냐? 하나는 김정수, 그러니까 뭉칫돈이 발견이 됐다. 그 뭉칫돈이 크게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그 엄마인 그 김정숙이 현금을 갖다가 자기 지인한테 주고 그 지인이 문다희한테 그 현금 5천만 원을 갖다가 쏴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정숙은 지인한테 현금을 준 거고 지인은 문다희한테 그 통장으로 쏴준 거죠. 예. 그게 이제 뭉칫돈이 이제 그 건이 하나 있고 또 한 건은 뭐냐? 문재인의 책을 냈던 그 출판사 사장이 문대희한테 2억 5천만 원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2억은 뭐냐? 출판 디자인 참여 비용이고 그 5천만 원은 빌려준 돈이다. 여러분, 그 표지 디자인 보셨습니까? 예?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봤어요. 아니 도대체 뭔 놈의 디자인을 했길래 디자인 비용을 갖다가 2억이나 주냐? 2억이나? 문재인 그 저서 그 표지 디자인 봤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아니 저래도 만들 것 같아. 그 정도 표지 디자인은 저래도 만들 것 같아. 제가 조금만 좀 노력을 하면 근데 그게 2억짜리입니까? 그 표지 디자인이 정말 이게 말이나 되니 이 국민을 갖다 정말 개돼지로 하는 겁니까? 얘네들이?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표지 디자인 그 정도 해갖고 2억을 받아요? 예. 예, 드림하이님, 네, 오늘 한 대표가 최태원을 만나서 노소연과 이혼 3심을 앞두고 있는데 괜히 힘을 실어줄까 봐 기분이 안 좋더군요. 최태원이 상공회의 회장이라 어쩔 수 없이 만났나 봐요. 드림하이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
저도 그 장면을 물론 물론 최태원 회장이 상공회의소 지금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한 그 특별법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뭐 그것 때문에 만난 그 명분은 아주 확실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드림하이 님하고. 지금 지금 마지막 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그러니까 2 심까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1 심은 했고 1 심은 최태원 회장한테 좀 유리하게 그렇게 판결이 나왔고, 근데 2 심에서 완전히 다 뒤집었잖아요, 그거를. 그래 갖고 지금 조 단위로 올렸잖아요, 그게 금액이. 갑자기 조단 1 심에서는 그냥 몇백억? 그 400억 인가요? 500억 인가요? 1 심에서는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 심에서 갑자기 이게 액수가 조 단위로 갔어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그걸 갖다 기겁을 하고서 지금 다시 상 대법원에 지금 이거 마지막 그걸 남기고 있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한동훈 당대표를 갖다가 만났다는 거에 의해서 이게 또 법원이, 제가 그랬잖아요. 법원은 이 여론에 약하다고 약하다고. 그러니까 범죄당이 지금 계속 막 떠드는 게 그 이재명의 그거를 갖다가 100만 원 이상 때리면 안 된다. 지금 그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압박을 막 하고 막 이제 검사 탄핵도 했는데 뭐 판사 탄핵은 뭐 못할 것 같으냐 막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다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도 그랬습니다. 이제 검사 탄핵한다는 건 뭐냐, 판사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거라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이건 얘기한 얘기예요. 판사 탄핵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금 범죄당에서는 "아니 너희들 평생 판사할 거 아니잖아. 언젠가는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할 텐데 변호사 개업 못 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또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처럼 이 누구를 만나느냐, 이 여론이 어떻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 판사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떠들어야 돼요. 계속 떠들어야 되는데 그 떠드는 걸 갖다가 지금 막기 위해서 제가 그 이렇더라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계엄을 갖다가 왜 연일 지금 이걸 계속 이슈몰이를 하고 있느냐. 그거는 10월 달에 있을 그 이재명의 두 가지 1심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걸 못 떠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 갖고 위증교사하고 선거법 위반,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을 갖다가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엄을 갖다가 지금 한 달 내내 떠들 거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러지 않아도 저도 그 드림하이님처럼 그렇게 오늘 아주 대서특필됐잖아요. 그 최태원 회장하고 한동훈 악수도 하고 막 이렇게. 그게 혹시 판사님들이 또 영향을 미치 않을까? 근데 이거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무슨 뭐 최태원 의원한테 힘을 실어준다거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좀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드리마님하고. 역시 이 한통용 방송은, 예, 이렇더라 방송하고 한통용 방시는 분들의 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예, 블루마운틴님, 예. 이철규 진작에 저럴 것이지. 아니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맨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화면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실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철규가 그 왜 상임위 위원장을 하나 맡고 있잖아요. 뭐 상공위원장인가? 그래 갖고 그다음에 이제 이철규 대표가 오는데 갑자기 막 그냥 막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막 까부러져 가면서 허리 팍 숙이고 고개 팍 숙이고 막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그 한동훈 뒤로 가고 그다음에 인제 최태원 회장이 와 갖고 한동훈하고 악수하면서 인제 그 기념 촬영하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철규가 세력이 많이 인제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한동훈의 그 각계격파로 인해 갖고 그 식사 정치 있잖아요. 점심을 갖다가 계속 먹으면서 각계격파한 거. 그래 갖고 결국 이철규 세력이 지금 많이 약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철규가 요새 조용하잖아요. 딴지 못 걸잖아요. 예. 김신혜물님, 이철규 조타 레이널은 어쩌고 혼자 왔을까? 조정 정말 그러네. 끼지로 붙어 다녀야 되는데 조정훈하고.
그걸 갖다가 비유로 한동훈이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TV 토론 때. 거기서 앵커가 그 퀴즈를 갖다가 후보마다 다 다르게 되는데 한동훈한테는 이걸 냈잖아요. 자, 무인도에 있습니다. 근데 무인도에 누가 있느냐? 이철규하고 조정훈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명밖에 구할 수 없다. 그럼 누굴 구하겠습니까? 뭐 0.1초도 생각 안 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그때 뭐라고 그러느냐? 당연히 이철규 구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조정훈은 어쩌고요? 그랬더니 아니 이철규를 구하면 조정훈은 항상 패키지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철규 가면 자동으로 조정훈은 붙어 나온다는 거야. 제가 그러고 보니까 오늘 조정훈이 안 보였습니다. 예. 조정훈은 뭐 상임위원 뭐 명분이 없죠 뭐. 그 사람 뭐 상임위원도 아니고. 예. 어, 혹시 그럴진 모르죠. 현관 밖에서 기다렸을지 모르지. 문 밖에서 문 밖에서 어, 수행비서로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라사랑님, 이혼이랑 무슨 상관이요? 예,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판사가 한동훈 눈치 봅니까? 예. 어쨌든 간에. 예. 아이고, 김신혜물님,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구독자 1000명 달성. 예.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가 이제 1000명이 넘었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김신혜물이 구독자 1000명 달성, 기념으로 이렇게,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큰 힘이 됩니다. 예, 나라사랑님, 한동훈 대인배예요. 원 플러스 원, 진짜 순발력 좋아요. 맞습니다. 패키지는 조정훈이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검찰이 그 문재인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는 이 크가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뭉칫돈을 갖다 계좌 추적했더니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발표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려진 큰 거는 김경숙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문대한테 5천만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출판사 사장을 통해서 2억 5천만 원이 싸준 거 이게 뭉칫돈이 발견이 됐고 그러면 이 돈을 갖고 결국은 뭐를 했느냐? 그 부동산을 매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매수에 대해서 뭐 그 이 부동산 중에 하나가 그 제주 별장을 갖다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주 별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서울 소재 자택이 있고 그다음에 문다의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문다의 제주도 별장이 이 세 군데를 갖다가 이번에 압수수색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윤건영이 뭐라고 이 쉴드를 쳤느냐? 아니 제주도 별장은 그 문다혜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그 뭐죠? 그 사람들 뭐 관광객들 오면 이렇게 빌려주고 돈 받고 뭐 이런 그 임대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냥 그런 거 하는 데다. 이렇게 지금 쉴드를 치고 있는데 아니 그 임대 사업 하면은 그 소유주는 그러면 딴 사람입니까? 소유주는 문대 아닙니까? 어쨌든 그게 뭐 임대든 본인이 직접 살든 어쨌든 간에 그걸 소유하고 있는 건 문대잖아요. 예? 아니 쉴드를 치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쳐야지 무슨 초딩처럼 그렇게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윤건영이 청와대 들어가 갖고 어떻게 또 요직을 그렇게 맞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수준을 아시겠죠? 예? 그 수준이 항상 그러잖아요. 아니 왜 문재인은 인류 인후는 안 쓰고 이 사람을 쓸 때 인류 이류는 오히려 안 써. 안 두고 다 삼류, 사류, 오류만 써. 이 핫바리들만 써. 이 핫바리를 갖고 뭐 수석 세우고 뭐 비서관 세우고 다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다. 그렇게 정말 문재인 5년 동안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류 이류를 쓰고 다 삼류, 사류 이렇게 핫바리만. 그러니까 이 쉴드를 치더라도 이 지능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임대건 본인이 살건 그게 문다의 거지. 그럼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그 재산이. 예? 어이가 없어요. 예. 드림하이님, 선생님 방송 들으니 너무 재미있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림하이님. 예. 자, 그래갖고 지금, 이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뭉칫돈 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뇌물죄의 또 한 축은 뭐냐. 이겁니다, 바로. 예. 제3자 뇌물죄는 약 2억 2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인데, 이 돈이 결국은 그 타이 이스타제 채용 관련해 갖고 이거 특혜다. 그래서
이게 문 전 사위가 이제 서씨인데, 서모 씨인데, 이 서씨를 보고 준 돈이 아니라 결국은 문재인을 보고 준 돈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2017년 말에 그 문재인의 지시로 이상직이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된 그런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미리 그런 선정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그냥 제껴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얘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이미 이렇게 다 해갖고 했는데 갑자기 낙하산으로 이상식이 내려와갖고 내가 잘려나가고 이상직이 준중훈 이사장이 이거는 다 이미 기사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직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였다. 그래서 2018년 3월에 정식으로 이상직이 중진권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태국에 간 문다예와 서씨, 사위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18년, 19년, 20년, 약 2년 동안이죠. 예. 약 2년 동안에 타이 이스젯의 임원으로 채용이 되면서, 근데 항공업계에 근무가 전혀 없다. 이 서씨는 뭐 하던 사람이냐? 그냥 게임 회사에 그냥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뭐 게임 회사 임원으로 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건 뭐냐? 이 서씨가 영어를 잘 못한대요. 여러분,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필리핀에서 뭐 따갈로그를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 저는 물론 따갈로그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글리시라고 그래갖고, 얘네들이 뭐 한국말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갖다 쓰는데 이게 지방으로 조금만 나가도 영어가 안 통해요. 여러분, 필리핀 그럼 다 영어가 통할 거겠죠? 너무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필리핀에 공문서 있잖아요. 모든 예를 들어 뭐 부동산 서류라든가 계약서라든가 모든 공문서는 따갈로그로 안 돼 있고요. 영어로 돼 있습니다. 이 공식 문서는 영어로 쓴다는 게 여기에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영어를 모르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영어로 다 문서가 영어로 돼 있는데 영어를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취미 중에 하나가 여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선교를 하러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우니까 어쩔 수 없이 따갈로를 갖다가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글리시라고, 따갈로그하고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섞어 쓰는 걸 따글리시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왜 한국어 코리안하고 영어를 섞어 쓰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콩글리시라고 그러잖아요. 코리안 잉글리시 해갖고 똑같이 합성어가 있어요. 따글리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태국 사람들이 한국말 압니까? 모르죠. 한국말 알 리가 없죠. 태국 직원들이 한국말 압니까? 예, 모르죠. 사실 태국 직원들이 영어를 갖다가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영역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가 그래도 영어에 좀 익숙한 문화예요. 근데 태국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태국 사람 중에 영어를 갖다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태국 자기네 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좀 배운 사람들은 영어를 좀 해갖고 회사에서 쓰겠죠. 그런데 이 서씨가 영어를 못한다. 한국말밖에 못한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월급을 갖다가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명목이 뭐냐? 80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태국 체류비 해갖고 체류비 명목으로 350만 원. 그럼 뭐야? 1,150만 원을 갖다가 매달 줘갖고 합산을 해보니까 약 2억 2,3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얘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예? 뭐 문다이가 예뻐갖고? 아니죠. 예. 그럼 뭐 때문에 줬느냐? 결국은 이게 뭐예요? 문재인을 보고 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뭐야? 제3의 뇌물죄.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영장을 해갖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 그 영장에 문재인이 어떻게 적시가 돼 있느냐? 피의자로 적시가 돼. 참고인이 아니고, 참고인이 아니고, 왜? 피의자라는 건 뭐죠? 범죄자의 가능성이 높다 할 때 피의자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 아직 정확하게 증거나 판결은 안 났지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우리가 피의자로 부르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미 검찰은 그 영장 청구에 피의자로 문재인을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공동체를 하는 건데 이 경제공동체의 그 얘기는 이거는 뭐 거의 그 입증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져봤을 때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거는 언제부터 나왔느냐? 아, 이 이때부터 나온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최순실하고 엮을 때 엮을 게 없으니까 자꾸 찾아낸 게 뭐냐? 그냥 단어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전까지는 경제공동체라는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예, 없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최순실하고 엮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엮으려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 나온 데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공동체다. 그래서 즉 뭐예요? 최순실이 그렇게 이익을 봤다는 거는 즉 누가 이익을 본 거냐? 박근혜가 이익을 본 거다. 이렇게 엮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아무 죄가 없는 대통령을. 그러니까 이번에도 검찰이 그대로 써먹은 겁니다. 야, 니네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 경제 공동체라는 걸 갖다가 이번에도 우리가 써먹겠다. 그래서 이거는 문다혜와 그 문재인이 경제 공동체다. 그러니까 뭐예요? 문자희한테 돈을 줬다는 거는 즉 누구한테 준 거냐? 문재인한테 돈을 준 거다. 이렇게 지금 똑같은 논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게 먹혔으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도 먹히는 게 맞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공판 전에 증인신문 신청. 이렇게 해 갖고 지금 문재인, 이상직, 그다음에 박모 씨는 뭐야? 타이 이스타젠 제표. 근데 이 타이 이스타젠 제표가 완전히 다 까발겼어요. 어떻게 까발겼느냐? 이건 이미 그 수사를 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타이사 제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이상직이 이력서를 하나 줬더라는 거야. 그 서씨의 이력서죠. 이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뭐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임원으로 채용해. 그다음에 월급도 정해줬다고 합니다. 이 그 대표가 진술한 거에 의하면 이상직이 월급을 얼마 줘라. 그러니까 월급하고 포지션을 딱 이렇게 해갖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왜? 아니 오은호가 하라면 하지. 쉽게 뭐 세상 말로 까라면 까는 거지. 왜 이렇게 물어봐? 네가 뭐 알아서 뭐 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오은호의 말대로 그 바지 사장 아닙니까? 대표이상이 오은호는 아닌데 이게 월급쟁이 사장이죠. 월급쟁이 사장이 그냥 오은호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임원으로 채용하고 그 월급을 줬대요. 줬는데 그 후에 나중에 자기는 그 서씨가 문재인의 사위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다. 그 당시에는 몰랐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사에 나온 얘기예요. 예. 그래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조현옥 전 대통령실의 그 인사수석 이건 문재인 시절에 그 문재인 청와대죠. 인사수석이 있고 그다음에 또 A씨 전 청와대 행정관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제 여러 사람의 증언과 말을 갖다가 서로 맞는지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통지를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증인신문 참여 가능한 조치를 한 거지 뭐 출석 의무는 없다고 그러네요. 본인이 그냥 출석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바로 법정에서 변론하는 거고 그렇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전 행정관은
또 왜 조사를 하느냐? 문 씨의 친척과 인척을 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이래요. 아까 그 A씨 있잖아요. 여기 성명은 안 박힌 A씨 전 청와대 행정관.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의혹의 키맨으로 지금 왜? 아니 문재인 친척 인척 그러면 이 사람이 알 거 아니야. 그걸 관리를 했으면 문대에도 관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보낸 겁니다. 그래서 9일날 그 진행 공판기일 전에 그 증인 신문을 하는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출석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미 여기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거는 이제 도망가기는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문재인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참 뭐 탄핵 2016년 11월 20일이면 이게 언제냐면요. 그 손석희가 JTBC에서 당시에 그 최순실의 그 태블릿 PC를 쏘아 올렸죠. 처음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10월 달 얘기예요. 그리고 11월에 뭐가 있었느냐? 국회에서 박지원하고 김무성이 쿵짝쿵짝 해갖고 탄핵 소추안을 갖다가 발의해갖고 통과시키는 그게 11월 달 얘기입니다. 그때 뭐라고 문재인이 SNS에 썼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필요 없다.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근데 검찰은 지금 이 제3자 뇌물죄에 의해서 문다혜를 갖다가 압수수색할 때 문재인을 이미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니 뭐 전 대통령 예우할 거 없다. 그냥 즉각적으로 강제 수사를 촉구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문재인 말을 되돌려주면 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회고록 그 두 권이라고 두 권이 있잖아요. 예. 그거 제가 꼭 사서 보시라고 한참 홍보를 했는데 거기에 읽어보면 왜 지금 그걸 안 했죠? 검찰 조사를 왜 안 받았죠? 검찰 조사를 그 지금 이런 목적으로 방어권 챙기겠다 이런 걸로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예. 받으려고 그랬어요. 예. 그때 유영아 변호사도 거기 이제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때 그 뭐 박근혜 대통령을 디펜스하는 변호사였으니까. 그래서 음, 그때 당시에 그 윤석열 검사 있죠. 윤석열 검사가 그 팀장 아니었습니까? 특검에. 윤석열 검사가 그 뭐야 그 검찰에 안 나오셔도 된다. 제가 그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그 장소를 정했습니다. 장소를 하고 이거는 촬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촬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언제 몇 시에 뭐 이 조사를 받는지 그것도 다 그냥 공개하지 않고 완전 비공개로 뭐 나중에 발표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사전에 공개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녹취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다 봤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측하고 또 유영아 측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팀장하고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 그 서로 만나서 서로 그 조사하기로 한 그 날짜, 바로 전에 이게 그 SBS인가요? 보도가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윤석열 팀장이 먼저 알고 그걸 갖다가 먼저 알고 보도된 걸 알고 전화를 해갖고 지금 이게 뜻밖에도 이게 새 갖고 정보가 새 갖고 이게 TV에 지금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홀드 해야겠습니다. 이걸 갖다 홀드하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깨진 겁니다. 그래서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난 다음에 윤석열 팀장이 잘렸어요. 너 일선, 왜냐하면 거기 그걸 갖다가 총책으로 맡은 사람은 또 따로 있잖아. 이번에 그 뭐 50억 클럽인가? 그거 애 갖고 지금 조사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렇게 해갖고는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래갖고 아예 그냥 당사자를 갖다가 그 윤석열 팀장을 따르고 딴 사람을 보냈습니다. 딴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녹취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촬영도 하겠다. 좌우간 뭐 다 뒤집었습니다. 조건을 갖다 다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그냥 더 이상 이거 그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검찰 조사를 갖다 받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내용이. 예. 그 책에 보면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일부러 뭐를 갖다 의도하고 그런 게 아니다. 걔네들이 언론 플레이를 했고 이 범죄당 애들이 언론 플레이를 했고 거기에 이게 말려들까 봐 결국은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어제 그제 지금 그 문다혜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SNS에. 저는 이걸 갖다가 페이스북에 올린 걸로 알았더니 이걸 갖다가 X에 올렸다고 그러네요. 우리가 얘기했던 그 트위터. 요즘은 X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용은 뭡니까?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도를 준 건가?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너 운명공생인 가족인데요.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하고 겸손은 안 할래. 이렇게 해갖고 사진하고 같이 자기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 이걸 갖다가 X에 올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조국이 뭐라고 지금 쉴드를 쳤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왜 지인을 통해서 이거 돈을 줬다고 지인을 통해서. 그럼 왜 지인을 통해서 그럼 왜 줬느냐? 어떻게 쉴드 줬느냐? 그 당시에 그 극우단체가 막 시위를 하고 있어 갖고 그래서 김정수 여사가 집 앞에 그 시위로 은행을 못 갔다. 은행을 못 갔기 때문에 지인에게 5천만 원 송금을 부탁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극우 자체가 뭐 시위 지금 여러분 거기 그 경비 경호원만 지금 몇 명입니까? 예? 양산의 경호원이 몇 명이에요? 제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한 60명, 7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호원이. 그러면 그 무장한 경호원이 70명인데 아니 그 은행을 못 갑니까? 예? 그 극우 단체가 뭐 뭔 놈의 뭐 기관총을 들고 있습니까? 대포를 들고 있으면 뭘 들고 있습니까? 극우 단체가? 아니 경호원들은 총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말이 다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니 극우 단체가 무서워 갖고 은행을 못 갔다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타지마을은 어떻게 갔습니까? 아니 대통령 팽개쳐주고 혼자 갔잖아요. 김정숙 혼자 비행기 불러다가 콜택시 부르듯이 그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 불러다가 해갖고 또 헬기까지 동원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타지마을 다 관광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대참분이 무슨 놈의 극우단체 몇 명 그 앞에 갖고 피켓 시위한다고 그래갖고 그게 무서워서 은행을 못 가요? 예. 그리고 그렇게 대참분이 아니 뭔 놈의 아니 그거 집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보내도 송금이 되는데 아니 그건 중고등학생도 요새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송금 보내는 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타지마할까지 혼자서 뚫레뚫레 해갖고 그 씩씩한 아주머니께서 그게 극우단체 무거워갖고 뭐 못한다고요? 돈을 갖다가 그래갖고 현금을 갖다가 부탁했다고요? 아니 도대체 조국도 이 내로남불의 정말 전형입니다. 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예. 쉴드를 칠래도 좀 그럴듯하게 쉴드를 쳐야지. 조국도 지금 감옥 갈 날이 얼마 안 남아갖고 지금 그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쉴드도 어떻게 이렇게 쉴드를 칠 수가 있습니까? 예. 자, 이게 지금 화두가 됐는데 이쯤 가면 못 가자는 거죠.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채널 A에서 이걸 그 단독으로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채널 A에 그 정치부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문 전 대통령 법률팀 관계자, 그러니까 전담 법률팀이 있는 모양이야. 그 문재인의 전담 법률팀이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그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갖고 아니 이 말이 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법률팀에서는 우리와 상의하고 올린 게 아니다. 우리도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채널A 그 정치부 기자한테. 예. 그다음에 또 친문계 의원한테 또 물어봤더니 아니 이게 왜 의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문다혜가 감정적인 불쾌감이 엄청 기분 나빴던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친문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만은 법적 전략적 메시지는 아닌 것 같다. 이게 결국은 뭐야? 문다혜 혼자 문제 혼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분노 폭발했다는 거지. 이게 아무 근거 없이 분노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아이고 임선주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문씨 집안 사람들 머리가 참 나빠요. 요지는 현금 5천 맞습니다. 이걸 은행에서 보냈건 누굴 통해 보냈건 어쨌든 준 건 사실이잖아. 5천만 원 준 건 사실이잖아. 그걸 갖다가 조국은 무슨 시위를 그 극성 부부가 시위를 해갖고 그걸 갖다가 친구한테 준 거라고? 얘들 정말 이렇게 다 이 문재인 정부 관련된 사람들은 정말 인류 이류를 안 쓰고 어떻게 삼류 사료 오류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만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자신 있게 그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갖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것만 하나 좀 얘기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수사 정치보복이다. 그래 갖고 왜 특위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제가 어제 방송했습니다. 최고위원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성일종 그 국힘의원이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그러면서 이재명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말 법질서 어기며 사익 취한 단죄가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초강도로 해야 된다. 이게 2018년에 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수사. 다스가 누구 겁니까?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 가서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시절에 2018년 시절입니다. SNS에다가 이재명이 뭐라고 썼느냐? 권력을 이용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보복이라고 불린다면 그런 정치보복은 끊임없이 초강도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적폐청산을 응원합니다. 문 대통령 MB 그러니까 노무현 죽음이죠. 노무현 죽음 정치보복 거론 분노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그래서 결국은 그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이명박을 감옥으로 보내서 생고생 시켰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 똑같아.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 우리도 당신만 MB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문 씨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말대로 정치보복이 아니라 그게 정치보복이면 그런 정치보복은 끊임없이 초강도로 해야 된다며 이재명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야. 우리가 하고 싶은 이재명이 해줬네. 그리고 문재인 당신 스스로도 그 얘기 했잖아. 어? 적폐청산. 그 적폐가 무슨 놈의 적폐인지 모르겠지만 적폐청산. 우리는 당신이 한 일을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 당대표가 어떤 개혁
계엄에 대한 어떤 음모론, 그래갖고 자꾸 지금 그 시선을 돌린다고 했죠. 국민의 시선을 갖다가 이재명한테 집중 못, 이재명의 10월 달에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문재인의 제3자 뇌물죄, 여기 집중 못하도록 지금 자꾸 계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거기 말려들면 안 된다. 한동훈은 한동훈 나름대로 민생에 대해서 뭐 반도체 특별법 뭐 이런 거 추진하고 있고 그 여의도 연구원을 갖다가 개혁하는 걸 끊임없이 하고 있고 또 민생을 위해서 뭐 기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지금 그 예정대로 그렇게 잘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재인과 이재명은 반드시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 그게 우리 보수 국민들의 열망이고 제1순위입니다. 우리의 열망 제1순위.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이유, 문재인을 심판해달라. 이겁니다. 음. 예, 드림하이님, 선생님, 이번 추석에 소아응급 의료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세월의 어린이 세월호 어린 학생들 사고 이태원의 청년들 사고 가지고 계속 선동하여 윤석열을 탄핵하려고 했는데 안소근이 이제 추석에 소아응급실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젊은 엄마들의 감성을 자극하게 해요. 또 탄핵하자고 그러니까 예, 좌우간 얘들은 뭐 틈만 있으면 어떤 건이라도 잡아갖고 그걸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열정님 속 시원해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해주면 돼요. 그 열망하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달라. 그 다음에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달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민생을 위해서 한동훈과 손을 잡고, 그리고 함께, 그걸, 협력해서 해달라. 한동훈과 손잡고 협력을 해갖고요. 이 의료 대란, 이것도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더군다나 지금 국회를 갖다가 범죄당이 192명이나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 어쩌자고 한동훈하고 척을 져 갖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예? 협력을 해도 협력을 해도 법안이 들뚱말뚱한 이 상황인데 그래서 빨리 그 국민의 열망을 갖다가 잘 좀 파악해서 행동에 좀 옮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갖다가 좀 하자면 결국 우리가 믿을 거는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한동훈 대표로 힘을 좀 모읍시다. 그래서 그 골뱅이하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해주시고 주변에도 좀 널리 좀 알려주십사. 이렇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슈퍼챗 그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영숙민, 조순자님, 장창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한통령 채널도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슈퍼챗 슈퍼스티커로 후원해 주신 분, 김신혜물님, 오두막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대통령 등급 김자영님 감사드립니다. 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어,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추석 기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추석 기간에 또 뭐 여행 가고 또 이런 분들이 계시다 해갖고 이거를 갖다가 그 다음 주로 그 22일로 9월 22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아, 아이고 이게 왜 안 나오지? 그리고 제가 그 멤버십 방송 그 특집으로 이거를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네, 또 많이 좀 그 한통령 채널 그 후원 그러니까 멤버십 후원이죠. 멤버십으로 좀 후원을 해주시고 오늘도 그 이영숙님께서 검사 등급 이렇게 그 후원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좀 후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요거를 갖다 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음, 이거죠. 예, 예. 멤버십 방송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다. Accept and do best. 제가 이거는 컨설팅 할 때 아주 그 중요하게 컨설팅 해드리는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걸 아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절반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좀 한동훈 대표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갖고 제가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원으로 한동훈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이 돌파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한동훈 채널의 멤버십 슈퍼챗 슈퍼생스 오픈 기념으로 멤버십 방송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통용 채널의 멤버십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으로 견인되기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방송 주제는 이 원리를 알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다. Accept and do best. 방송 일시는 추석 지난 다음에 24년 9월 22일 일요일 오후 8시 방송입니다. 그래서 등급은 멤버십은 5가지 등급이 있다. 한동훈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 검사장, 법무장관, 당대표, 대통령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자, 최봉선님, 네, 예, 제 방송을 이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선주님, 용산 비서관들을 응급실에 추석 연휴에 보낸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자는 거죠? 너무 무능. 예. 그 결국은 이제 자꾸 이 불이 이게 진압이 안 되니까 쉽게 불길이 안 잡히니까 맨 처음에는 뭐 군의관들 파견했다고 그러고 그것도 잘 안 잡히니까 이제는 또 비서관들까지 뭐 응급실에 해갖고 뭐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당 제가 아주 진작에 얘기했습니다. 이거 해결 방법이 뭐냐? 해결의 실마리 해결의 실마리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뭐냐? 박민수 차관부터 자르시라. 그러니까 이 용산 쪽에서는 박민수 차관부터 잘라야 되고 그다음에 협상 당사자가 의협이잖아요. 이 의사 계통에서는 이면택 그 협회 의사협회회장 현재부터 잘라내야 된다. 왜? 이면택은 의사이기 전에 정치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꾼하고는 이게 협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면택부터 여기선 잘라내고 용산에서는 이 박민수 제2차관부터 잘라내야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와갖고 이거를 갖다가 뭔가 문제를 풀어내고 협상할 수 있다. 제가 이걸 갖다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뭐 나경원도 그 얘기 했고요. 나경원도 박민수를 잘라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김종혁 최고위원도 책임을 져라. 아니 왜 책임을 안 지냐? 책임지고 거취를 분명하라는 게 뭐예요? 사표 내라는 거잖아요. 예. 이제서야 지금 국힘이 떠들고 있는데 제가 아주 진작에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뭔가를 갖다가 변화를 주려면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을 바꾸지 않는 한 그게 변할 수가 없어요. 예, 조직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꼭 좀 제가 하는 컨설팅을 잘 들으시고 용산에서는 박민수 제2차관을 잘라내시고 그다음에 의사협회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는 정치꾼인 그 이면택 현재 의사협회 회장을 잘라내고 새로운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그래서 다시 조율하고 협상해야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예. 최봉선님 많이 알리고 있어요. 구독해달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봉선님, 예, 감사드립니다. 예, 아이자님, 진중훈 교수하고 김건희 통화했는데 김건희가 2,000명 고집했다잖아요. 제가 그것도 방송했죠. 예. 그러니까 자꾸 그 김건희 씨 그 영부인이 그렇게 그 스탠스를 취하면 자꾸 이게 국정농단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 여지를 자꾸 그 빌미를 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냥 왜 그러잖아. 우리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왜 그 미운 인형이 유행했을 때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이렇게 갖고 세 개 인형 혹시 그거 제 또래 분들은 아마 그 인형 유행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못생긴 인형인데 못난 인형 세 개인데 그 의미가 뭐냐? 귀머거리 3년, 그다음에 벙어리 3년, 그다음에 장님 그러니까 봐도 안 본 것처럼,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내가 그걸 갖다가 알아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벙어리처럼 그렇게 9년을 지내면 9년을 지내면 이게 도가 닦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최봉선님, 이면택은 완전 좌파예요. 아유, 아시는구나. 예, 완전 정치꾼입니다. 예, 좌파 정치꾼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정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협상의 당사자를 바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 또 박민수도 바꿔야 된다. 그 2차관,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벌써 9시 반이네요. 이렇게 그 목요일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역시 변함없이 내일 또 불타는 금요일. 저는 이제 방송하고 주말에는 이제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서울에서 또 이렇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3주 동안 체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항상 하던 대로, 내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이른테라 방송, 또 저녁 8시는 한통용 방송으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